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안녕하세요, 바바홈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아시아경제건설부동산부 이춘희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지금 청약시장을 달구고 있는 가장 핫한 주제 중 하나죠.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청약 전문가 아이메피 정정 선생님 모시고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난달 분양가 상한제가 발표됐잖아요. 네.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일단 어떤 거죠? 분양가를 상한을 정하겠다는 건데요. 분양가는 택지비, 건축비, 건설사 이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분양가를 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줄어야 되는지, 그래서 분양가를 낮추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 상한제가 실시되면은 어떤 게 낮아지는 거죠? 분양가가 낮아지는 거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분양가보다 훨씬 싸지는데요. 그러니까 아파트 세일 기간이 된다는 거죠. 그 세일 폭이 실제로 얼마나 될까요? 25%나 세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10억짜리 아파트라면 7억 5천에 매수할 수 있는데요. 최근 방배 그랑자이 59 분양가는 12억이었는데요. 그 가격으로 84형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이게 분양가가 내려가는 대신에 기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거란 얘기도 많긴 하던데 과연 어떻게 움직일까요? 분양가 상한제가 왜 나왔는지라는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아파트, 그 중에서도 강남 3구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했는데요. 다른 주택들, 재건축 아파트가 아닌 신축이라든지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의 변동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드는데요. 그런데 한 곳을 누르니까 한 곳이 부풀어오는 현상이 생겨서 지금 신축 시장이 반대로 더 달궈지고 있는 시장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풍선 효과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네요. 그럼 분양가 지금은. 상한제가 돼서 사실은 분양가,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 분양 단지의 분양가는 줄어들지만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 단지들은 어떤 풍선 효과를 누리게 되는 그런 효과가 생겼어요. 실제로 좀 어떤 아파트들이 가격이 올랐나요? 기간이 짧다 보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아직 안 나왔는데요. 지금 신축, 분양권 시장이 엄청 달궈지고 있어요. 지금 분양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새 아파트인데요. 서울에 있는 분양 단지 중 전매가 가능한 건 단 13곳밖에 없는데요. 그 단지들의 분양권은 아예 씨가 말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입주할 아파트도 사실상 물건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아파트들이 가격은 대충 얼마 정도 올랐나요? 우리 저번에 찍었던 DH 아너힐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았던 아파트. 네, 분양가 대비 그냥 2배 올랐다고 보면 돼요. 분양가가 7억이면 7억이 오르고 10억이면 10억이 오르고 그 외의 지역, 그러니까 마포구라든지 강동구 지역 같은 경우는 5억에서 6억 선, 그리고 그 외의 지역, 그냥 단지 서울이라는 이름만으로도 3억에서 2억까지 올랐죠.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했을 때 분양을 받게 되면은 그게 사실상 로또라는 이야기 엄청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진짜 로또죠. 정말 갖고 싶은데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되면 결국 로또가 되는 건데 로또의 부작용을 또 막기 위해서 정부가 또 방안을 내놓긴 했잖아요. 어떤 방안을 내놓았죠? 10년 보유라는 초강력한 대책이 나왔는데요. 최장 10년 동안 보유해야 되는데요. 입주 당시까지는 3년으로 치거든요. 입주 이후 7년 동안 보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거주 조건이 추가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5년 동안 거주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10년 보유, 5년 거주는 일명 그냥 실수요자라고 판단하는 지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 진짜로 자기 집을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10년 보유, 5년 거주는 쉽게 되는 것 같아요. 실수요자에게는 좋은 정책일 수가 있는 거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꼭 거주해야 될 집만 그냥 그러니까 청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거주를 못할 것 같은 곳은 또 배제되고, 그러니까 남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고 남들이 살고 싶지 않은 곳은 적게 모이는 그런 현상도 발생될 것 같아요. 청약시장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이 발생되겠죠. 그런데 어차피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같은 경우는 투기가열지구 내에서만 지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비투기가열지구,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해당되지 않는 곳은 분양가가 더 높아지는 좋은 지역인데 분양가는 낮고 그 지역이 아닌 곳은 분양가가 높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겠죠. 그러면 굉장히 시장이 좀 꼬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다른 서울 외 지역에 만약 평당 2천만 원짜리가 분양이 되는데요. 강동구라든지 강남에 평당 2,500만 원에 분양을 한다면 아무도 다른 데로 안 가겠죠? 좀 이상하지 않나요? 가격에 대한 왜곡은 당연히 생길 거고요. 그런데 너무 많이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이런 정책이 나올 수밖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된다고 하면은 공급량을 늘려야 또 결국 분양가가 떨어질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는데, 근데 국토부에서는 계속 공급이 늘어날 거라고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데이터는 맞습니다. 틀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데이터는 아직 분양 전인 그런 데이터인데요. 우리가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정비 사업에서 이제 분양이 나오는데 그 데이터는 관리 처분 인가 이후에 있는 단지를 계산했을 때 가상의 데이터이긴 합니다. 그 이유가 문제겠죠. 정부에서 발표했을 때 2022년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2022년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3기 신도시가 분양을 하기 때문에 그걸 합쳐서 공급이 괜찮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3기 신도시에서 물량이 얼마 정도 나오는 거죠, 지금? 3기 신도시와 소규모 택지지구 합쳐서 10만 호를 이제 한다고 했으니까 10만 호가 맞춰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언제 첫 분양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2022년에 첫 분양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사실 그 투기가열 지구로 일단은 한정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 투기가열 지구 내에서 분양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한제에 영향을 받을 만한 단지는 어떤 게 좀 있나요? 분양가 상한제 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고 들어주시고요. 개나리 4차 아파트, 봄은 2구역 미슈빌, 효창 6구역, 홍은 1구역, 이수교 2차 KCC 스위첸, 둔촌주공, 홍은 2주택 재건축, 개포주공 1단지, 4단지, 청담 3익 아파트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베일리 아파트, 그 다음에 레미안 나클래시 같은 아파트는 후분양을 계획이었는데요. 그거는 분양가 상한제 전에 선분양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사실 두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원래 후분양을 하기로 하고 이미 공사를 시작하려는 단지였으니까 그 전에 할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또 그런 매매나 청약뿐만 아니라 전세 시장도 지금 굉장히 요동치고 있다는데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거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인데요. 아, 상관이 없다는 건가요? 상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까마귀가 배를 만져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요.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전세 시장인 것 같은 경우에는 전세값이 오른다라는 기사가 6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 공급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수요가 증가한 면이 있겠죠. 그럼 반대로 말하면 수요가 증가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집을 살 사람이, 내 집 마련할 사람이 청약시장에 갔으면 실제적으로 전세 수요자가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전세값이 오르는 거고 또 공급이 줄어들면서 전세값이 오를 수도 있는데요. 최근 서울의 공급량을 보게 되면 지금 매달 공급량 중에서 5월달, 6월달 이때쯤 공급량이 상당히 줄어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9월달부터는 강동구에 대거 입주 물량이 있거든요. 그 입주 물량이 지나면서도 전세값이 오른다라고 생각하면 수요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다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강동구에 이제 고덕그라시움이랑 그런 대단지들이 많이 들어설 거니까. 그런데 요즘에 하나의 그 세법이 바뀜으로 해서 기존의 집주인들이 자가로 거주하는 율이 높아졌는데요. 그것은 아마도 9억 원 이상의 집 주택인 경우에는 2년 거주를 해야지만 장기 보유 특별공제 80%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거주하려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9억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고가 주택이 많은 곳은 실제적으로 집주인이 거주할 확률이 높아지고 전세 물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돈도 없고 가점도 낮은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좀 급한 사람들은 좀 어떤 우회 경로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정말 제가 좋은 팁 알려드릴게요.